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당한 미스테리를 가진 사건으로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룰 만도 하지만 국내 사건을 주로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956년 7월 8일생 윤영실. 무용을 전공했던 그녀는요, 국립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무용학도였어요. 그런데 배우였던 언니를 따라서 1977년 모델로 데뷔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요. 윤영실은 당시 여성들의 키가 155cm였던 시대였는데 그녀의 키가 174cm나 되면서 아주 키가 크고 또 서구적인 얼굴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당대의 탑 모델로 등극을 하게 되죠. 같은 해에는요, 영화배우로도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77년에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리라는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고요. 또 1978년에는 TBC 동양방송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1983년에는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라는 영화에서 언니 오수미와 함께 주연으로 영화를 찍기도 했죠. 언니 오수미, 본명은 윤영입니다. 그 오수미 씨는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었던 윤영실도 따라서 같이 유명 인사가 되었죠. 여기 있는 사진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윤영실 씨, 여기는 언니 오수미 씨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윤 씨는요, 뭐 화장품, 의류, 각종 광고를 찍으면서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1983년 6월에는 패션 모델 양성회사를 직접 설립을 하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29살의 윤영실. 그녀는요, 당시 언니 오수미가 거주하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혼자 자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5월, 그녀가 며칠째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동생이 걱정됐던 언니 오수미 씨는요,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인터폰도 안 되고 인기척도 없고 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경비원과 기술자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윤영실 씨는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어디를 갔을까? 어디를 갔다라면 분명히 연락을 하고 갔을 텐데 혹시 납치된 걸까요? 만약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윤영실을 납치한 거였다면 성인이었던 그녀가 저항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납치범이 다시 이걸 정리해놓고 갔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안에서 잠겨있던 현관문 또한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딴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침입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죠. 자, 그렇다고 이 윤영실이 혼자 스스로 잠적을 해버렸다라고 보기에는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윤영실은요, 그 패션 모델들을 모아가지고 유명한 모델 라인이라는 걸 당시 창립을 했고 동료 모델들과 함께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큰 열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배우, 모델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잠적했다고 보긴 좀 어려웠죠. 물론 추가적으로 자살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전에 나는 우울하다, 죽고 싶다라고 그런 한 상황이 전혀 없었고요. 게다가 유서로 추정할 만한 것들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언니 오수미는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제 쪽에 계시는 분이 언니 오수미고 여기가 실종된 윤영실 씨예요. 자,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도저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최고의 모델이었고 얼굴도 알려졌고 174cm의 키를 가진 여성은 어딜 가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는 뭐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통신수사나 과학수사가 발달이 되어 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 모델, 지인들 다 물어봤지만 그녀가 마지막 행적을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녀는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녀가 출국한 사실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어요. 수사를 할 때 이 경찰들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했다라는 게 그 시절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사라졌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별달리 수사의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브리핑이 없었다고 하죠.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명 연예인 실종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언론의 되게 미흡한 태도, 경찰의 미흡한 태도도 한몫했던 게 원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딱히 단서가 없었으니까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언론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요. 그녀의 실종에 대한 기사는 단 2개뿐이었다고 해요. 이마저도 86년 12월이 돼서야 실종 기사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리고 실종 9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가 서울 변두리에 어디서 숨어 살고 있다라는 어떤 독자의 제보에 관련된 기사, 이 2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이 뭐 한국의 마릴린 먼로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당시가 전두환 정권 이제 시절이었는데 이게 이 전두환 정권이 이 실종 사건의 배후가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윤영실이 이 제5공화국의 희생양이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매일같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매일같이 언론사 너 오늘 무슨 기사 낼 거야 하고 뭐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영화에서 보셨죠. 그게 이제 언론사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정부가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을 좀 은폐하고 싶었던 것은 잘 나가지 않고 언론이 통제되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녀의 실종 사건도 어쩌면 이 정권 차원의 보도 지침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과 맞물린다는 가설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니인 오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언니는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1969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죠. 이후 1970년에 박종호 감독의 어느 소녀의 고백이라는 영화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죠.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 그리고 우수짙은 이 눈동자, 그래서 그녀만의 약간 섹시한 이미지가 또 어필이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녀는 1987년 은퇴까지 총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1973년 그녀가 신상록 감독의 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감독이었던 신상록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감독이 유부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그녀의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신감독에게는, 여기가 이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신감독이에요. 신감독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최은희 씨예요. 최은희 씨는, 이 최은희 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인 최은희 씨인데, 최은희 씨는 오수미 씨가 데뷔하기 전까지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불렸고,
유명 감독이던 신 감독과 영화에서 만나 결혼까지 골인해서 함께 살고 있긴 했지만 그녀는 배우 생활보다 가정의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남편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연애 활동을 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신 감독이 오수미 씨와 스캔들이 났고, 그러면서 남편도 뺏기고 최고의 여배우라는 타이틀까지 빼앗긴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오수미와 이 신 감독은요, 거의 사실혼 관계로 일남일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1978년 1월에 이 최은희 씨가, 이 사진 속의 최은희 씨가, 그러니까 전 부인인 최은희 씨가 홀연 납북을 합니다. 북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7월에 이 신 감독 또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홍콩으로 납북됩니다. 그래서 최은희 씨와 신 감독이 북한에서 만나고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하게 돼요. 자, 그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요, 미스테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 재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수미 씨는 남한에 혼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신 감독하고 낳은 아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막 키우죠. 그러다가 신 감독이 납북한 지 5년 후에 프랑스 국적의 사진작가 김중만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신 감독과 최은희 부부가 북한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탈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납북한 지 8년 만에 1986년 3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오수미는 이제 신 감독 밑에 있던 자신의 두 자녀를 호적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 감독한테 보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개월 후에 동생 윤영실이 실종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은 여기 얽히고 설킨 이 사람들의 관계, 뭐 납북하고 뭐 이혼하고 하긴 됐지만 이런 복잡한 사건, 분명히 정권적으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2달 후에 동생이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달이 지났어요. 7월에 이 오수미 씨와 결혼을 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수미 씨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이제 이 신상 감독 그 납북한 그 부부가 돌아오고 나서 2개월 후에 동생이 사라졌죠. 그리고 전 남편이었던 김중만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김중만 씨 주장에 따르면 1986년 어느 날 새벽에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 감독 부부가 지금 탈출했다. 그러면서 너는 조사차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 하고 안기부가 이 사람을 데려갔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 공항에 갔고 당시에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중만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 추방에는 안기부가 관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얽히고 설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막 연달아서 막 이제 일어나는 와중에도 오수미 씨는 영화를 계속 찍고 하다가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이제 이 우울감, 상처를 좀 해결하기 위해 대마초에 손을 댔나 봐요. 그러다 크게 이제 고초를 걷게 되죠. 그리고 1992년 오수미는 이제 동생이 실종된 상태, 뭐 전 남편이 월북하고 이혼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43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윤영실 실종 사건이 이렇게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실종의 전후 배경이 유명 배우였던 그녀의 언니와 비극적으로 연관되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윤영실 씨의 실종이 정말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워낙 전후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당대 정부가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고 갑작스럽게 증발해서 도저히 단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었죠. 2018년을 기준으로 윤영실 씨는 32년째 실종 상태고요.
생사를 전혀 알 수 없고 아직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탓에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고요. 지금까지 한국 연예계 최고의 미스테리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